자, 이번 시간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 확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자, 조건부 확률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P의 A 바 B 이렇게 씁니다. 자, 요 녀석 뭐 세로로 돼 있는 짝대기를 BAR 바라고 읽어요. 이렇게. 자, 조건부 확률은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조건부 확률은 두 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A 바 B에서 이 바를 가로로 펼쳐보면 B분의 A 이렇게 만들어지죠. B분의 A. 그러니까 요 바를 가로로 쓰면 나눗셈처럼 보입니다.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이해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면 B분의 A라고 쓰면 전체 B 중에 A의 비율 이런 뜻이죠. B 중에 A의 비율. 그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P의 A 바 B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사건 B 중에서 A의 비율을 나타내는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다시 P의 A 바 B로 나오면 뭐 중에 뭐의 비율? B 중에 A의 비율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P에 이제 B 바 A로 나오면 얘가 분모죠, 그죠? 분모. 그래서 A 중에 B의 비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걸 사건으로 정확하게 사건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얘는 집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합하고 사건하고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건은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 녀석 두 번째 의미는 B가 일어났을 때 얘가 분모니까 얘가 기준입니다.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B의 A 바 B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첫 번째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둘 다 A 바 B라고 나오면 B가 기준이에요. B가 기준. 그래서 B 중에서 A의 비율. 그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B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A는 나중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은 B 중에서 A의 비율이라는 데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어떤 학생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안경을 쓴 학생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조사해서 이제 몇 명인지 세봤더니 뭐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적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경 안 쓴 남학생이 2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안경 쓴 사람은 전체 40명, 안경 안 쓴 사람은 전체 60명, 남학생은 30명, 여학생은 70명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제 없죠, 그죠? 이렇게 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100명이다. 이 표를 해석하는 거는 그냥 눈만 있으면 다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놓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남학생이 나올 확률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 P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남자일 확률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남자는 전체 30명이고 전체가 100명이니까 얘는 100분의 30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번에는 P, 남, 교, 안경 이렇게 써보죠. 자,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남학생이면서 곱사건이니까 교집합 동시에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 사람이니까 안경 쓴 남자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안경 쓴 남자는 여기란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 100명 중에서 몇 명? 10명. 그래서 안경 쓴 남학생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게 곱사건 또는 교집합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요걸로 가봅시다.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 봅시다. 자, 남, 바, 안 이렇게 써보죠. 자, 해석을 해보면 이제 바가 들어갔죠, 그죠? 그럼 얘는 해석을 해주면 안경 쓴 학생들 중에서 남자의 비율 이런 뜻입니다. 쉽죠? 얘가 분수라고 생각하면 얘가 분모예요. 그럼 안경 쓴 사람 중에서 남자의 비율입니다. 그럼 안경 쓴 사람은 전체 40명이거든요. 40명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이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4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40분의 10.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거 다시 돌려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안바남 이거 해보죠. 안바남. 얘는 남학생 중에서 누구의 비율? 안경 쓴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럼 남학생이 전체 30명이니까 3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의 비율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가 한번 해볼까요? 안바여 이렇게 해보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비율이니까 얘는 70분의 3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하면, 표로 정리가 가능하면 B 중에서 A의 비율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B 중에서 뭐의 비율? A의 비율.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럼 PA 바 B는 정확하게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PA 바 B는 B가 밑으로 내려가죠. 분모로 내려가죠. 그래서 얘는 PB 중에서 A의 비율인데 여기 PA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요걸 생각해 봅시다. 요 안경 쓴 사람은 40명 맞아요. 안경 쓴 사람 전체 40명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럼 이 P10의 이 10명은 뭐냐면 남학생, 그러니까 요 녀석을 예를 들어 안분의 P 남으로 쓰게 되면 안경 쓴 학생은 전체 40명이고 남학생은 전체 30명이니까 40분의 30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분자에 들어가는 게 안경 쓴 남학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경 안 쓴 남학생은 요 식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경 쓴 사람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안경 안 쓴 남학생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P의 A 바 B는 PB 분모로 내려가는 게 맞고, 분자로 올라가는 건 PA가 아니라 PA 교 B가 들어간다. 여기 안경 쓴 남학생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식인데, 실제로 요거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 집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비율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둘 다 수능 기출 문제. 자, PA가 7분의 2고, 그 다음에 PB가 7분의 4, 그 다음에 P의 A 합 B가 7분의 5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의 B 바 A의 값은 무엇인가요?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확률 문제 중에서 보통 확률 문제는 뭐 주사위를 던진다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뭐가 될 확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기호로 나오잖아요. 순수하게 기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A가 무슨 사건인지 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기호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기호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됩니다. 집합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요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죠. 자, 벤 다이어그램은 보통 전체 집합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건에서는 표본 공간 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고, 이 안을 열심히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채워보죠. 일단 표본 공간 전체 확률은 1이죠. 그죠? 1이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7분의 2 이렇게 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7분의 4고, 합집합이 7분의 5죠, 그죠? 그럼 딱 봐도 합집합이 7분의 5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7분의 6에서 7분의 5를 빼면 겹치는 부분이 7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은 A랑 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가 7분의 2, 7분의 4, 얘가 7분의 5니까 교집합은 7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7분의 1이 되면 자동적으로 얘는 7분의 1이 되고, 요 전체가 7분의 2니까 얘는 7분의 4니까 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구하는 게 뭐였냐면 P의 B 바 A죠. 자, 이걸 쉽게 푼다면 A 중에서 B의 비율입니다. 그럼 A 전체는 7분의 2였죠, 그죠? 그래서 A 중에서
7분의 2 A 중에서 B의 비율. 그럼 A 중에서 B에 속하는 부분 요거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7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중에서 B의 비율이니까 A가 여기 A만 있는 부분이 있고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A 중에서 B의 비율은 요 부분, 전체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 7분의 2라는 게 뭐였냐면 PA가 되는 거고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요 녀석이 뭐냐면 PA 교B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하나 더. 두 번째. 하나 더. 자, 하나 더. 자, P에, 자, A 교 B가 8분의 1이고요. 곱사건이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에 B 여사건 바 A, 여사건 바 A는 자, 2에 P에 B 바 A.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PA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PA를 구하세요. 자, 뭐 되게 재밌습니다. A랑 B랑 겹치는 게 8분의 1인데, A, 뭐 B의 여집합 바 A,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PA를 구하세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순수 기호로 나와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A, B, 우리는 A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이 8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 되게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얘는, 자, 집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비율로 해석을 해보면, A 중에 뭐의 비율인가요? B가 아닌 것의 비율이죠. 그러면 얘는 A 중에서 B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 중에서 A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A 중에서 B의 비율이죠. 그죠? 그럼 A 중에서 B의 비율은 요 부분을 표시한다는 거 알겠나요? 자, 다시 요 부분 P의 B 바 A는 A 중에서 B의 비율이죠. 그죠? 따라서 A 중에서 B의 비율 요 부분이 A 중에서 B가 아닌 것의 비율의 그러니까 요 녀석을 2배한 게 얘랑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따라서 요 녀석이 8분의 1이면 요 녀석은 이 녀석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8분의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중간에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얘는 자, 요 녀석은 A 중에서 B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A 중에서 B가 아닌 것은 A 중에서 A 중에서 B 부분, 요 부분이 몇 배랑 같다? 2배랑 같다. 따라서 A 중에서 B가 아닌 부분은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이 부분의 2배랑 같으니까 얘는 8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8분의 2니까 요거 2개 더하면 뭐죠? 8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8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안 되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잘 보죠. 자, 얘를 식으로 바꾸면 P의 B의 여집합 바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A분의 P의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녀석이 2배의 PA분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의 B교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되나요? 자, 이렇게 쓰면 요거 2개 없어지고 요걸 계산해 보니까 자, 요 녀석이 8분의 1이었죠. 그죠? 8분의 1. 따라서 요 부분 P의 B의 여집합, 교집합 A는 2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서 8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라는 게 P의 A 차집합 B였죠. 그죠? 뭐 집합에서, 그러니까 사건에서 차집합, 차사건이란 건 없지만 집합 그대로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니까 뭐 차집합으로 표현을 해보죠. 그럼 A 차집합 B가 여기 8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분의 2. 자, 따라서 요거 2개 더하면 답은 몇이다? 8분의 3이다. PA는 8분의 3이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풀이는 뭐냐면 요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의미 A 중에 B의 비율의 2배가 A 중에서 B가 아닌 것의 비율과 같다. 따라서 요 부분이 8분의 1이니까 요 부분은 8분의 2네 라고 바로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쉬운 조건부 확률 첫 번째입니다.